볼까?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스토리. 이거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 들려줄 만한 이야기. 자, 이야기. 그래,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영포자였습니다. 그죠? 영포자였는데 고3 때 3월 모의고사, 학력고사, 모의 학력고사 점수가 15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시험을 쳤어요. 떨어졌지만 한국 외대 4학년 장학생이 됐어요.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풀어가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와갖고 다시 학원에서 성공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 자체가 되게 사람들한테 흥미롭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마케팅 하려면. 그래서 그러면 자기 이야기만 있어야 되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고객 이야기, 우리 고객은 누굴까요? 우리 박은미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죠. 우리 고객 학생. 학생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생기부 컨설팅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되게 관심이 많은 게 어떤 학생이 전부 등급이 7등급, 6등급 막 이래요. 전 과목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공주대를 갔더라고요. 공주대. 공주대 진학 이야기. 그러면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학생은 공주대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 보통 2등급 막 이렇게 있는 학생도 떨어졌는데 이 학생은 공주대를 진학했어요. 근데 생기부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멋진 스토리가 되죠. 와, 도대체 생기부 컨설팅이 뭔데 어떻게 6등급, 7등급 전 과목이 그런 학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스토리를 만들고 세상에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이제 고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팔 것인가, 팔 것을 보완해야죠. 보완. 그래서 우리 영진 원장님은 이제 책을 팔고 저는 영어 학원 프로그램을 팔고 이제는 영어 학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기부 컨설팅이라는 거, 생기부 프로그램을 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공주대 6등급, 7등급 학생도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팔 것을 고안하는 게 1단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나왔냐면 두 번째는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받을 만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 소수의 사람들한테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이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혜택. 자, 이거를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생기부 컨설팅 받는 게 엄청 가격이 세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리고 그것도 6개월에 한꺼번에 받아요.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보통 사람이. 그런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고 뭐 반값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사례를 또 만드는 거죠.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실제 사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이제 설계하고 제작해서 실제 사례를 만들어서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거죠. 우리 지금 곽은미 원장님은 지금 두뇌 그걸 1급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뇌파 검사하실 수 있으시죠?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섞이지 말고 지금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공부가 유난히 못하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적용시켜서 어떻게 나아지는지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그걸 찍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비포 애프터. 음, 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뷰로 해서 만들고 그 대신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놓으면 좋죠. 이게 좀 어려운 음,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실제 사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게 되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은 어머니가 되게 힘드세요. 치매.
치매가 막 오고 계세요. 엄마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저를 모셔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사는 게 귀찮고 힘들어. 그러고 너무 외롭고 막 이렇게 우울증도 오시고 치매도 오셔갖고 어제 얘기한 거 다 까먹고 오늘 아침에 물어보면 뭐라 그랬지? 또 물어보시고 막 이런 단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를 썼더니 아들은 되게 좋아져 갖고 지금 이렇게 거의 정상적으로 원장님도 되시고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적용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잠도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진다 막 이랬는데 되게 비싸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데 이거는 대여니까 다 없어지니까 아 나는 이게 좀 어떡할까 그런데 판매하시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파낙토스라고 이사 대표님 그쪽이에요. 그래서 판매하시면 한 그게 뭐 150만 원 정도면 계속 이렇게 두고 쓰면서 온 가족이 쓸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죠. 대여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비포 애프터 하면서 이거 근데 실제로 누가 쓰고 좋아지셨냐면 저기 저희 같이 하는 정원님 대표님 어머님이 90세 다 되셨는데 너무 심각하게 엄마가 이제 치매가 진행되시면서 되게 힘들게 해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뭐 이렇게 막 해다 주면 먹기 싫다. 밥맛이 없다. 입맛이 쓰다. 계속 컴플레인하고 죽고 싶다. 막 이러면 이런 옆에 있는 사람 듣기가 되게 괴로운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그분은 비포를 안 찍어 놓으셨어. 그리고 이제 한 2월부터 적용을 하셨는데 너무 좋아지셔서 지금은 이제 화장실도 못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 화장실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장 보러 웬만한 데도 걸어 다니시고 막 우울증 생기면 특징이 뭐냐면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좋아하던 일을 다 안 하시거든요. 화초 열심히 이제 키우시고 하셨는데 화초 다 내다 버리고 안 이제 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엄청 부르시는데 앞에 있는 꽃밭에 물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다 말라 죽이더라고. 제가 갖다 상추 뿌려놔도 그런 안 하시는 게 특징이었는데 그 어머니도 다 버리셨다가 요새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열심히 하시고 해 갖고 한 세 달만 두세 달 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시는 거.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소수의 집단 채소 유효 시장에 내재된 내러티브와 꿈이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죠. 자, 이야기 들려주기. 어디다 들려줄까요? 자, 제일 기본이 자, 블로그죠. 블로그.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들려줄까요? 인스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려주고 네 번째 단계는 모두가 흥분하는 일, 바로 입소문을 퍼뜨리는 거. 자, 입소문. 3번. 입소문. 자, 이거는 네네. 원장님, 네네. 저 어디 지금 그거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화면 안 보여요? 하고 이런. 화면에 그냥, 예, 아, 저기 타이틀하고는 잠깐만요. 글씨 쓰신 게 하나도 안 아이고, 보여가지고. 아이고. 잠깐만, 화면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지. 잠깐만요. 아, 다시요.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쓰고 있었는데. 네, 여기 지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에 무슨 예, 점점점 보이는데 네네, 글씨는 안 보여요. 이게 화이트보드예요. 아, 네네, 화이트보드에다 지금 쓰면서 제가 사진을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사진도 어차피 이거 글씨도 작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쓰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줌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면 제가 이게 당황을 해서 얘도 잘 안, 지금 내가 타자를 치면 지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자 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스토리를 만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입소문을 퍼뜨려라. 입소문. 이제 이게 어떤 단계일 것 같으세요? 자, 입소문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빗줄이랑 이상하게 거시네. 에이. 자, 이럴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걸로 하면은 이제 실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기다 할게요. 드라이브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도 뭐 기계 잘 못 만져서 이러면 바로 머리가 예, 그랬다. 예, 예. 자, 됐나요? 자, 지금 다시, 네, 화면. 네, 보여요.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성공적인 마케팅의 다섯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뭐 하시려면 일단 스토리 만들기 1단계. 자, 다시 복습이 되네요. 스토리 만들기. 자, 이번에는 이것도 글씨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잠깐만 켜볼게요. 대표님들 보시려면 이 정도면 보일까요? 괜찮을까요? 네, 잘 보여요. 네. 두 번째 단계가 이거 뭐였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받을 방식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거. 자, 혜택을 주고 이제 이게 사랑받을 만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자, 제작하는 거.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내재된 꿈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이야기 들려주기. 자, 요거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게 블로그랑 또 뭐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거 하죠. 오늘도 그래서 올렸는데, 유튜브. 그죠? 유튜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면 돼요? 거기 인스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소문 내기. 자, 입소문 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입소문 낼까?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황당하게 비싸도 이제 입소문이 나요. 너무너무 비싸고 아니면 또 너무너무 싸도 이제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또 각자에 맞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째 단계가 뭐라고 나오냐면 오랫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정성껏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를 기획하고 주도하며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거.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5번 계속하기. 응. 꾸준히 하기. 자, 이렇게 다섯 단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무엇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영어 학원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영어 학원이 이제 원서 읽기를 어, 이제 원서 읽기가 일상이 되게 만든다. 일상이 되게. 이렇게 해서 배너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저희 앞에 건물 앞에 세워놨어요. 원서 읽기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로 원서를 낭독해서 녹음해서 보내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카톡으로 보내고 이제 카톡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 시스템에다 낭독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달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3월 달에 3학년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엄마가 이제 집에서 파닉스를 가르쳤다 그러는데 파닉스 배웠다 그러는데 책 읽어봐 그때 하나도 못 읽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낭독하라 그랬더니 낭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엄마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엄마, 그 학원 아이들은 1학년, 2학년인데 너무 잘 읽어. 그래서 자기는 기가 죽어서 영어 못하고 그러니까 떠듬떠듬 읽으니까 집에서 계속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영어를 날마다 낭독을 했더니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줄줄 잘 읽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계속 소문을 내죠.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하나 해보시더니, 한 달 해보시더니, 그 다음 달에 지금 언니도 5학년짜리 언니인데 언니도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했을 때, 그게 소문이 나서 그 학원의 특징이 되는 거죠. 원서 읽기 이렇게 여기 가면 아이들이 책을 줄줄 잘 읽는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비법이 없고 파닉스 떼어주는 방법도 파닉스 ABC도 모르는 애들이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낭독, 챈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닉스 2의 챕터 6를 나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자, 챈트하자. 그러면 책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요.
이제 이렇게 챈트식으로 apple, 뭐 ant, alligator 이런 식으로 계속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리더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손을 짚으면 그 대신 손으로 짚으면서 읽도록 해요. 손으로 짚으면서 계속.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거기 있는 걸 다 읽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가 이제 거기서 나왔던 책들은 다 단어들은 다 읽을 줄 아네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읽지 않게 하려고 뭘 시키냐면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해서 한 번씩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두세 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게 굉장히 다른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아이가 파닉스 이제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읽어보라고 하니까 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알아. 그랬더니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는 읽는 게 아니라 디코딩 하는 거다. 제가 그랬죠. 영국에서 이제 데이비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글이 되게 과학적이고 쉽게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뭐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지도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게 하는 방식이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그래갖고 파닉스도 낭독으로 띄고 원서 읽기도 줄줄 읽다 보면은 어 어느 순간에 읽는 게 점점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조이스 박,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30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알파벳 안 되는 애들은 글자 하나하나씩 들어오다가, 파닉스 배운 애들은 이제 이렇게 첫 글자, 이렇게 단어 단계로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once upon a time 단어로 들어오다가, once upon a time 한 번에 착 문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더 잘 되면 그냥 다 읽었는데 그 의미가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단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혼 독해 단계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엄마들한테 공감을 받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이제 이렇게 짠짠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단계고 이제 저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단계는 이제 중학생 단계. 중학생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수업도 빼먹고 수업도 맨날 지각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냐면 중학생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고등부를 이렇게 잘 키우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생기부 컨설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가 탄탄하게 있으면 이게 중등부가 딱 이렇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부가 이렇게 창창하게 없으니까 중등부가 흔들리고 자꾸 이제 고학년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학원이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단계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단계가 생기부 컨설팅을 배워서 우리 이제 중3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걸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컨생기부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그 생활기록부를 잘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서 1등급인데도 대학을 못 간 친구도 있고 6등급, 7등급인데도 뭐 공주대도 가고 이렇게 대학에 보낸 케이스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아직 인스타도 잘 못하는 단계고 주로 하는 게 이제 주로 블로그죠.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계속 하고 있고 그 단계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드리고 또 좋은 케이스 있으면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원장님, 저기 수업하시는 그 원서 읽기가 일상이 되게는 네. 그 수업하는 교재가 있을 거죠. 그 교재를 읽는 걸 말씀하시나? 그렇죠. 교재 이제 제가 교재를 리딩앤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리딩앤으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1인당 10,000원에서 12,000원. 지금 이제 ORT 들어간 교재는 12,000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원생한테 이걸 주면 한 명씩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명이면 한 달에 3, 40만 원씩 쫙쫙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고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원어민 발음 지원해 주잖아요. 원어민 발음. 음, 그리고 굉장히 고퀄리티 지원해 주니까 리딩앤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다면 이제 고학년 되면서 책을 잘 안 읽어. 중1. 응. 중1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중2, 중3 되면은 책을 안 읽으니까 문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 맞은 애도 있고 똑같이 저한테 배웠는데 40점 맞은 애도 있어요. 맞아. 애들 그리고 따라서. 아, 네, 그리고
중3애가 있는데, 얘가 시험을 지난번에는 몇 점만, 10 몇 점을 받았대요.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학습에 분명히 두뇌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과목이 다 그래요. 전 과목이 다 아마 10 몇 점, 20 몇 점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영어를 이제 10 몇 점 받아왔다가 저한테 다시 이번에서 이제 50점이 나왔어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행인데,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어, 학교 교과서를 외우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번 중3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어떤 사진 작가가 이제 된 사람 이야기 원래는 이제 공대에 가가지고 이제 공대에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아일랜드인가 어디로 가서 사진을 북극강에 대한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찍는데 너무 마음이 막 쿵쿵쿵 뛰고 가슴이 뛰고 이래서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와서 출품했더니 그게 1등의 당선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자기 직업을 바꿔서 사진 작가가 된 이야기예요. 그거를 아이 중심으로 썼었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H로 다 바꾼 거야. 시점을. H로 다 바꿔서 완전히 본문이 뒤집혀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본문 외운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읽는 실력이 있는 애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책을 꾸준히 읽지 않으면 시험 문제만 맨날 풀어서 될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특징이 어려운 거 내신 콘서트 맨날 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나 풀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책을 못 읽는 거, 내용이 이렇게 지문을 못 읽고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영어 실력이 없는 거죠. 문제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자꾸 내 문제 풀지 말고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부터 책을 계속 읽어라. 그래서 이제 요 리딩앤을 이 친구한테도 줬죠. 그래서 읽다가 시험 때 되면 근데 또 그걸 못 읽는 거야, 불안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아무리 시험 공부해봤자 실력이 안 느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원서 읽기 못하고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6학년 정도 되면은 6학년들도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바쁜 거예요, 너무. 월수금 이제 영어 학원 오면 화목토는 이제 수학 학원 가고 또 뭐 국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가서 겨우 숙제하면 뭐 이렇게 이제 막 졸리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은 매일 반으로 운영해요. 저희는 6학년은 1시간씩. 걔네들은 월수금은 이제 리딩 해가지고 자세하게 정독하면서 문장 분석하는 대신에 이제 화목은 제가 요새 유명한 책 있잖아요. 매직 트리 하우스 이런 거를 그냥 시험 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많이씩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책을 돌려가면서 이제 같이 많이 읽는 시간으로 해서 같이 책을 읽히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그 리딩 앤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책을 하나 정해서 돌려가면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같은 5학년이라도 5, 6학년 같은 합반인데 6학년 친구가 아예 책을 이해를 못하고 저기 뭐야 문제 풀을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리딩 같은 거 이렇게 문제 풀고 뒤에 문제 풀기 나오는데 푸는 거 보면 가로넣기나 이렇게 다 예를 주고 이렇게 써 넣는 것도 진짜 엉터리로 막 푸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이거 읽고 이걸 해석할 줄 모르니까 문제도 못 풀어요. 근데 책 같은 거 읽는 데는 이런 애나 저런 애나 다 같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얘는 이걸 또 못하고 그냥 또 들러리로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딩앤을 쓰는 이유는 리딩앤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계속 정독으로 읽으면서 다독을 교재를 할 때 다독 교재도 제가 우리 도경이처럼 이렇게 내주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왔다 갔다 하다 책 못 읽고 그냥 지나갈까 봐 내주는데 그것조차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리딩 전이에서 골라서 읽으세요.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서 책을 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 원서 읽기. 그래서 저학년은 지금 잘 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그 장학금 받는 재미에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읽고 있어서 되게 다행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원장님, 지난번에 네, 그 문법 교재는 아이들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네. 중학생들은 그러면 내신에 나오는 매 과마다 나오는 두 개의 문법, 그걸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학생들도 문법 교재가 따로 있나요? 이제 중1까지는 안 그래도 제가 중1까지는
그래머 스페이스 퀴즈, 그래머 스페이스 시리즈로 다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저 이거 끝나면 또 영어 서점을 갈 텐데 다음 단계로 올라갈지 아니면 그만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머 인 포커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지 어쩔지. 그러니까 저는 효과가 그래머 책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드릴을 해서 이렇게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기 그래머 스페이스 시리즈까지 1, 2, 3까지 올라가면은 웬만한 중학 문법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안 나온 게 이제 분사구문 같은 거는 분사구문 이런 거는 안 나와. 이제 이런 얘가는 고급 문법이잖아요. 안 나와갖고 지금 제가 그다음 단계 지금 아직 중학교 1학년들이 2학기부터는 벌써 또 시험을 이제 보니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중2는 이제 더 이상 그래머 책 안 나가요. 그 대신 거기에 있는 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래머 클카라고 해서 유료로 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보는 그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굉장히 답을 바로바로 해주니까 일일이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피드백 안 해줘도 아이들이 풀면서 이제 영어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데 한 개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니까 애들은 되게 막 짜증을 내는데 근데 그래도 그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거죠. 이그젠 포유에서 이제 그래머 문제만 막 몇백 개씩 막 있잖아요. 막 백몇 문제씩 있는데 그거 해갖고 조금씩 풀리면서 이렇게 이제 오답 체크해 주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중2부터는 내신 위주로 하죠. 중이 되기 전까지는 음, 체계적으로 쭉 반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나마 제가 애들이 제일 하기 좋은 책은 이제 능률에서 만든 책이 그냥 막 이렇게 문법을 위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림도 하나도 없고 서포트도 안 해준 상태에서 문법 문제만 막 이렇게 풀게 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머 그 스페이스 시리즈는 그림이 나와 있고 유명한 그 동화책이나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가 있는 그래머를 풀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또 가볼 거예요. 이거 끝나고 영어 서점에 가서 이 다음 단계 그래머 스페이스 1, 2, 3까지 끝난 단계 아이들이 할 만한 책이 그래머 인 포커스나 뭐 그래머 인사이드 있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나 한번 가보려고 하는 단계예요. 이제 음, 중2부터는 예, 자기 거 문법을 완전히 마스터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중2 중에서 서울에 있는데 학원에 못 다니고 저한테 주말에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중2. 근데 이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 서술형을 6문제나 냈더라고요. 근데 서술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온 사형식에서 삼형식 전환, 그다음에 투부정사 부사증법 하나는 또 상관접속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원 아이들은 이제 주로 저걸 풀었어요. 멀티플 초이스니까 문제 푸는 식으로 풀었는데 이 학교는 아예 그거를 영작을 하도록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었는데 이걸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이 아이가 요거는 다 틀렸어요. 그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문법이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게 하려면 중학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만 해도 한 학기에 두 개씩 나가면서, 아니, 저 중간고사 때 두 개, 아니, 네 개죠, 네 개. 왜냐면 과를 보통 두 과를 나가니까 거기에 나온 것만 마스터하게 해도 중학교 기간 동안에 필요한 문법은 다 마스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를 이제 완전히 잘할 때까지 그 파고드는 방법 좋은 것 같거든요. 중학생들은 그거 있는 걸로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읽으면서, 나오는 거 이해하기 좋게, 뭐, 저기 투부정사랑 관계대명사 개수종법, 분사구문, 일곱 가지만 알면 문법 다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올 때마다 계속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음. 네. 우리 김은희 원장님 학원 아이들 이번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하셨는데, 아이들 시험 잘 봤나요? 지금 보고 있나요? 다 끝났나요? 음, 중 1을 해서 시험 아. 안 봤어요. 네. 그럼 편하시겠다. 중1까지는 그냥 기초 문법 저기 나올 때마다 해주면 되니까. 근데 아직 중2, 중3 그리고 되면은 고1 애가 하나 있는데요. 예. 얘는 너무 그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기초 막 하고 있고 단어도 지금 안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갔더니 공부할 양이 막 폭발적으로 많아더니 다른 거 하느라고 내 영어가 또 뒷전되는 거. 예, 그래요. 암기 과목 해야 되고 수학 해야 돼요 하면서 일단 영어 단어가 안 되니까 뭐
해석도 안 되고 문법이면 뭐 그게 안 되게 정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어, 그래서 안 그래도 얘 기억력이. 단어를 좀 어떻게 좀 잘 외우게 해줘야 되나. 근데 예. 단어만 따로 외워서 머리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쉬운 스토리를 계속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계속 이제 같이 읽어주는 거, 그게 좋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한 명 지금 가서 시험 보고 있을 텐데, 아유, 잘 지금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하도록 하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중3 오늘 시험 보는 친구는 시험을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2배로 빨라요, 속도가. 근데 애들 와서 문제 하나 풀 때 얘는 문제 2개씩 다 풀어내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라 기본적으로도 머리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에 이제 유전자적인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동생도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와서 하면 단어 시험 금방 다 100점씩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 이외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책도 안 읽고. 그런데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나 봤더니 팝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팝송을 계속 들어요. 영어로 다 듣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듣는 것도 엄청 잘 되고 거기는 어휘도 해설이 줄줄 잘 돼. 그다음에 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 좋아하거든요. 저 게임. 게임을 다 영어로 세팅해 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 영어가 수준이 높아요. 다 그냥 일상 영어 뭐 이렇게 전략 짜고 막 이런 게 다 영어로인데 그걸 영어로 다 하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 제가 중3 여자인데 지금 화장에만 관심 많고 막 이렇게 했다는 아이 있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시험 망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학년 때는 운이 좋게 얘가 잘 해갖고 다 90점 이상 맞은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번에도 계속 수업 때 빠지고 뭐 맨날 늦고 안 하더라고 공부도 안 하더니 이번이 완전히 이제 완전 틀려가지고 그러길래 잘 됐다. 이제 정신 차려. 오히려 이때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지금 중3부터 마지막 거기 해갖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요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화장법 이런 거에 관심 많으니까 그럼 너는 화장법 이런 걸 계속 영어로 봐라.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팅을 딱 영어로 바꾸도록 이렇게 한번 해서 제가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잘하는 친구는 의외로 과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과학을.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너는 과학을 영어로 봐라. 테드 같은 데 가면 과학 그 뭐 원소 뭐 이런 거 어렵대요. 그래서 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럼 과학을 영어로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영어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해서 익숙하게 해주면 속도가 두 배, 세 배로 올라가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그래서 그 누구지? 그 왜 있었잖아요. 그 유튜브로 영어 잘하게 된 그 친구는 언박싱 프로그램? 그뭐 물건 주문하면은 도착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막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를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언박싱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이제 그거 보다가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그걸 한글로 따라해 보다가 나중에 영어로 하게 된 거죠. 어, 그러면서 계속 그 프로그램 많이 보고 하면서 영어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관심사를 보시고 그거를 영어로 하도록 도와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으세요. 찾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학원에서 하긴 더 어렵죠.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다 다른 걸 하니까 이제 그걸 집에서 계속 하도록 이렇게 추천해주고 막 이런 건 좋은데 학원에서는 어차피 진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격려해서 이제 매일 날마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을 그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영어로 하루에 적어도 몇 분 정도씩 이제 좋아하는 거면 몇 분만 하라고 해서는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잖아요. 어떤 애 웹툰 좋아하는 애들 있는데 웹툰도 좋아하는데 그걸 영어로 보도록 해주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원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기 아까 그 5가지 마케팅 얘기하실 때요. 입소문 내기 하실 때 네네 뭐 엄청 비싼 수강료나 아니면 엄청 싼 수강료도 이제 그죠. 하나의 그게 그 전략적인 그게 그게 되는 거예요.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포스터도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50% 할인인가? 아, 네네 네네,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도를 못 해봤는데요. 이제 네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 되면은 그런 포스트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했어요. 네. 네네. 그게 어떻게 좀 의미가 있는 마케팅 전략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좀 모이는가요, 원장님? 그렇죠. 보죠. 보고 이제 이렇게 딱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자꾸 우리 남편은 지금 계속 그걸 계속 쓰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싸구려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학원은 계속 네. 할인해 준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안 하고 버팅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 학기에 이렇게 요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황성공 이분 이제 이분한테 돈도 많이 냈다. 이것도 250만 원이나 배운 전략인데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일단 전단지를 만들 때 사람이 이렇게 눈길이 가는 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눈길이 안 가. 웬만큼 다 그만 하니까 이렇게 파격적이지 않으면 쳐다보지를 않고 전화조차 안 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완전 저가 전략. 근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완전 저가 전략을 해가지고 항상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글바글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관리할 때 관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엄마들 결국은 그만두거든요.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은 데서 애들 많은 바글바글한 데서 실력이 향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냥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저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근데 한 번씩 할 때 파격적인 건 있어야 돼요. 파격적.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게 뭐냐면 동생 이벤트. 자, 동생 이벤트 이렇게 지금 2학년 아이가 이제 이번에 2학년 되면서 이제 동생 1학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여기 보낼까 저기 보낼까 고민하실 때 요때 동생 이제 한 달 등록하면 2달 무료. 이거 엄청 파격적이잖아. 한 달 등록 3월 달에 일단 돈을 냈어. 그러면 4월, 5월 무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 했을 때 2달 무료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4월 달에 지금 적자 났죠. 3월 달에 이제 4명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돈 내고 4월 달에 아무도 안 내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잘 가르쳐서 아이가 성장했구나 아시면 엄마들이 그만 안 두고 꾸준히 다니면 결국은 그게 이득이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학기 이제 뭐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 갖고 하시면 좋으세요. 한 번씩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런 거를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올리시고 했더니 많이 오셨어요. 네, 노출되고 보시고. 5명 제가 말씀드렸죠. 4명 그만뒀는데 4명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4학년, 5학년 되면 뭐 더 큰 데로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만뒀는데 5명 들어왔으니까 선방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네. 달에 또 그 이제 파닉스 이렇게 잘 가르친다 이렇게 엄마가 저한테 그 큰 아들이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도 조금 키워놓으니까 또 최선화학원 갔었는데 이번에 둘째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 아이도 5학년인데 파닉스도 못해요. 파닉스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막 큐브에만 관심 있어 계속 큐브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큰 아이 신경 쓰다 보니까 둘째 아이를 이렇게 손 놓고 있다고 보니 벌써 5학년 됐어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제 파닉스 확실히 5학년 돼서 하면은 빨리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하실 필요 있어요. 이벤트를 강하게 하시면 엄마들이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너무 싼 대로 계속 가는 건 아니다. 우리 남편은 계속 그렇게 하자고 불경기니까 불경기 이게 먹힌다. 그런데 저는 황성공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햄버거 하나에 엄청 비쌌는데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너무 아주 비싸도 하고 이제 아주 싸도 하곤 하겠지만 그래서 그 학원을 너무 싸게 이렇게 이미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기부 컨설팅 이런 거 하면서 약간 고가 전략으로 지금 가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골디락하고 그 죽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격을 제시할 때 세 가지를 제시하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아주 저렴한 거, 중간 거, 그 다음에 아주 고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제시하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뭐래요? 중간 거를 선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격 제시할 때 한 개만 달랑 하지 말고 이런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고급 뭐 이렇게 중저.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전략이라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저는 요게 마음에 오늘 와닿았어요. 우리는 마케팅은 뭐 하는 거냐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데 어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게 마케팅이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변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마케팅이다. 이게 공감이 가요. 네, 저가 하는 거는 아이들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이제 원서 읽기 독립하고 스스로 이제 독해가 되고 이제 이렇게 책이 줄줄 읽어지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꾸준히 믿고 저를 믿고 다닌 아이들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 된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가 상담도 안 하러 오시는데 제가 밑적 대고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아이도 있어요. 똑같은 6학년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 지금 4학년 때 와서 4학년, 5학년, 2년 다니고 6학년 됐거든요. 근데도 성장 안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해요. 엄마랑 상담을 해서 그만 보내세요. 해야 되는지, 다르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지. 엄마도 알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가 이런 상태인 거를. 근데 참 안 변해요. 너무너무 안 변해. 이 아이는. 파닉스만 되는 단계. 이럴 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육자가 선생님, 선생님, 음, 그럼 그런 아이는 자기가 네, 안 하는 건가요? 안 하죠. 안 해요. 음, 그래도 이 아이는 지금 다행인 게 뭐냐면, 이렇게 숙제를 써오면 장학금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같이 하니까 그 숙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파닉스를 조금씩 읽기는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하고 해도 왜 엉터리라는 거 있잖아요. 엉터리라는 게 뭐냐면 리딩의 숙제를 2개 내주잖아요. 정독하고 다독하고. 그러면 정독은 저랑 수업 시간에 계속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저기 뭐야 골든벨까지 하고 해서 정독으로 가요. 그다음에 다독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광클 한다 그래요. 광클. 읽고 넘겨야 되는데 그냥 탁탁탁탁 눌러서 읽은 것처럼 하고 넘기는 거 있죠. 책을. 그럼 제대로 안 읽은 거잖아요. 그렇게 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학금 많이 받아가요. 책 몇 권 읽었다. 장학금 1등이에요, 받는 거. 뭐냐면, 제가 왜냐면 애를 남기거든요. 애들이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이제 아무도 안 계시고, 집에 공부 안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너 남아. 이렇게 해갖고, 불기시 동사도 일주일에 5개 외우는 거를 못 외워요. 일주일에 5개 외우는 거를 올 때마다 매일 한 번씩 쓰게 하거든요. 근데도 금요일 날도 이거를 못 써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파닉스도 이제 막 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fall, fell, fallnya 그럼 fall이 fell로 바뀌려면 A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 그러면 E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fells라고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바뀌어야 될까? 또 물어봐. 이거를 5일 동안 해주면 금요일 날에는 겨우 써요. 쓰기는. 근데 뜻도 또 몰라.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누나는 또 공부 잘해요. 누나는 공부 잘해요. 근데 동생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보니까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애를 좀 방치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엄마가 이렇게 수업에 아예 이렇게 못하시 이렇게 학원만 보내주시는 거고 숙제만 오면 이렇게 발달사항을 체크를 안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상태인 거 엄마가 알고 계시니 이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거도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나머지공 비슷하게 이렇게 봐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다 그런 데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니까 보니까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또 더 봐주는 진도 부족한 아이들 더 봐주고 그런 데 다 들어가서 하는 경우 보니까 이 아이는 보니까 영어만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 그렇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근데 말은 정말 잘하죠 또. 천상예술은 너무 말도 잘하고 이제 저는 밀당의 고수예요 막 이러면서 말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다 몫을 하면서 또 살아가겠죠.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진짜 중1 때부터 왔는데 영어가 너무너무 안 되고 진짜 그 시험도 못 보고 막 40점, 50점 맞던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를 합격을 3군데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아 저런 아이들도 대학교 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구나. 그래서 막 인천 무슨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3개나 여기 합격을 해서 뭐 어디에 골라가서 갔대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대학교가 정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아주나요? 모르겠어요. 뭐 시험 되게 못 봤는데 대학을 잘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맞아, 그 생기부 컨설팅, 네네. 그, 뭐지, 무료 영상 그거 있을까요?
있어요. 무료 영상 있어요. 하나 음, 있어. 둘 다 여기다 그냥 올려드리지 않았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이지윤 대표님은 그 제이에듀 법인을 아예 만드셔서 생기부 컨설팅 하는 법 거기 무료 영상만 보셔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 컨설팅 요새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이제 대표님 따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미리 다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고3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고3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고1 되자마자 아니 고1 됐을 때 친구랑 싸우고 아예 학원을 그만두고 계속 노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고3 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나갔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영어만이라도 해보자고 영어학원을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놀았는데 이번 시험을 잘 봤겠어요? 한 달, 두 달 해갖고? 못 안 되지. 봤겠죠. 그랬더니 또 이제 학원에 안 나왔어,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오는 날인데 제발 왔으면 그래서 그 왔을 때 그 친구한테 그거 보여주려고요. 얘 내신 6등급, 7등급인데도 생기부 관리 잘해서 대학 간 친구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저는 저 얘기도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중3, 고3 3월 모의고사 때 156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대 가겠다고 꿈을 꾸고 서울대 실제로 쳤어요. 지리학과 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내신 뭐 그 저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됐겠죠. 생기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면접 기술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결국은 떨어졌지만 대학에 갔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생활기록부상에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와야 말이죠. 이제 오늘 왔으면 좋겠다. 엄마도 어떤 일인지 엄마가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엄마랑 통화하자 그랬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통화하자 해놓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답 문자도 없고 그다음에 밤 9시 반에 아침에 바쁘셨나 봐요. 저녁에 통화 드릴까요? 하고 했는데 또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럼 또 문자도 답도 없으니까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아이들이 형성된 게 엄마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엄마가 관심이.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상담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생기부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상담 드리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돼. 음,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한 번은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통화하자 해놓고 아예 또 그 시간 됐을 때 전화도 안 받고 아무 답도 없고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지금 학원 저기 뭐지 영어 서점 가서 또 영어 그 문법 책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드리고 있어서 하여튼 하시고 생기부 컨설팅 관련해서 그 영상을 그 저기 여기 멤버십 그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선택이신 것 같아요. 고가로 갈 건지 저가로 갈 건지 동네에 맞게도 하셔야 되고 한 번씩 그 이제 뭐 두 개 다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죠. 저는 계속 저가를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저가 그만.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싸구려 취급받는 거 좋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관리의 질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리담회는 학원에는 박리담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리담회에서 그런 괜찮은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죠. 옷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건 박리담회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 교육 서비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그래서 미리 주제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1년 다 된 것 같아요. 원장님, 김영기 원장님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언제인지 제가 봐야 되는데 우리 1년 거의 다 됐죠? 얼추 6월 달부터 시작했나? 그래요. 아, 한번 네.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화요일에 이 시간에는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는 쪽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게 되게 전 좋았어요. 그 원서읽기에서 72의 법칙 음, 72, 7.2.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자한 돈이 두 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래요. 그래서 뭐 복리로 늘어나는 그런 데 투자하시고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저축도 안 하고 계속 다 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그런 비법 이런 고전적인 책에서 배우고 이런 데다 투자를 해놓으시고 찾지 않고 딱 놔두는 그런 것도 배우고 계속해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또 이제 이렇게 파워풀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우리 이지훈 대표님 진짜 한번 하시면 컨설턴트 되는 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2달 만에 다 본전 다 뽑고 거창에 계신 원장님은 5천만 원 넘게 버셨다는 거예요. 2달 동안에. 학생들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디다 홍보하냐고 인스타에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스타에 올릴 전단지 아들한테 이제 해서 부탁해 놓은 상태고 이제 인스타 아이디 다른 쪽으로 생기부 최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보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네, 그 단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영상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영지 원장님, 우리 박은미 원장님 화이팅입니다. 가지고 계신 거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좋은 시너지 만들어내가 날지 인생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